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은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대한민국의 최상위의 법, 최고 위에 있는 제일 높은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헌법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면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을 헌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 헌법에는 여러 조항이 있는데 먼저 헌법 제1조 2항을 보시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를 헌법재판소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 법원을 헌법재판소라고 해요. 두 번째, 법 관련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경찰서는 일정한 구역을 중심으로 일선 치안 업무 및 국가의 경찰권을 운영하는 경찰 행정기관으로 국가의 안녕 질서 그리고 관내 치안 유지 및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경찰서는 일정 구역을 중심으로 일하는 행정기관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경찰청은 치안 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아래에 둔 중앙행정기관이에요. 경찰서, 경찰청, 말은 비슷하죠. 하지만 경찰서는 일정한 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기관이고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아래에 둔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거. 요거 비교하셔서 암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둘 다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국민을 계몽, 지도 또는 명령, 강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경찰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검찰청이 있죠.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검사의 사무를 맡아보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검찰은 범죄 수사를 통한 형벌권 행사 및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구체화된 형벌권의 내용 실현을 지휘, 감독하는 일을 검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범죄 수사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범죄는 법을 어기고 저지른 잘못으로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일을 처벌하기 위해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범죄라고 합니다. 세 번째, 권리보호기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권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내가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또는 자격, 그리고 사건, 그리고 사회권을 권리라고 해요. 이러한 권리를 보호해주는 기관들이 있는데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 전담 독립 국가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을 전담하는 독립국가기관.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고충 처리, 그리고 부패 방지, 행정 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인권,
국민권익위원회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거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그 다음에 소비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전문기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물건에 대해서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그리고 또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금액에 대한 문제라던가 아니면 샀던 물건의 상품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전문기관을 한국소비자원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시민단체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을 시민단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아주 고마운 기관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권리보호기관이 이렇게 5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5개가 되어 있어서 문제로 나오기 쉽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다음 중 권리보호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는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중 권리보호기관에 대한 기관의 이름과 설명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면접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면접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들은 물론 이 중에서 다양하게 나와요. 하지만 지금까지 통계를 보자면 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요거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소비자원 요 3개가 그나마 다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많이 나왔으니까 혹시 공부하기에 시간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요 3가지 특히 면접 보시는 분들 요 3가지는 꼭 암기하셔서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번째, 외국인과 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일 먼저 출입국 관리법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들어오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사람들의 출입국 관리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등록에 관한 일을 규정한 법을 출입국 관리법이라고 합니다. 이 출입국 관리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먼저 한국에 90일을 초과해서 넘어서 지내고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제법상 외국인에 부여한 권리를 보호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 90일이라고 하면 거의 3달이잖아요. 3달을 넘어서 지내는 외국인들은 이 외국인 등록을 해야지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주변에 계신 다른 분들께 외국인 등록을 꼭 하라고 권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라는 거,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보통은 외국인들은 선거를 할 수 없다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또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 이것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한 기관들이 있는데 먼저 출입국 외국인청은 외국인 등록증의 신청과 발급 그리고 체류지 변경 신고와 체류 기간 연장 등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 잘 아시죠? 네.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은 외국인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등록 절차를 통해 발급하는 문서를 외국인 등록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한국에 사는 외국인을 대우하는 일에 관한 법률로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입니다. 그리고 국적법이 있는데요. 이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 취득과 상실 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을 국적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있는데 영주권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는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영주권이라고 합니다. 5번째, 국적 취득 절차가 있는데요. 먼저 귀하 허가 신청을 해야 돼요. 자, 귀하는 뭘까요? 귀하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을 귀하라고 합니다. 네, 이런 귀하 허가를 신청을 하고 그리고 귀하 허가 심사를 받아야 돼요. 심사로는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귀하용 종합평가 또는 귀하 면접 심사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3번째로는 이 심사의 결과에 대한 결과를 통지를 해줘요. 합격했나? 아니면은 다시 한번 더 시험을 쳐야 되는지 결과가 통지가 됐고 4번째로는 기본 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성명, 이름 또는 생년월일,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외국 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 서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대한민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으며 오직 대한민국 국적만을 행사하겠다는 서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로는 국적을 포기했으니까 주민등록을 신청하시는데요. 이때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고 이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할 때는 주민등록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반납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식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 주민등록증이 뭔지 아시죠?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신청해야 되는 등록증. 6번째, 귀하에는 종류와 조건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먼저 일반 귀하를 알아보면 일반 귀하는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하여 출생 후 태어난 후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적이 없는 성년, 어른의 외국인이 일반 귀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이 귀하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으로서 부 또는 모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모, 엄마, 아빠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성년의 외국인, 어른인 외국인 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모, 엄마, 아빠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성년의 외국인. 그리고 3번째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외국인이 간이 귀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로는 이제 혼인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이제 결혼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자인데요. 해당 사항으로는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성년, 어른인 외국인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그 배우자와 결혼한 후 3년이 지나고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성년인 외국인은 간이 귀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이 단절된 분들도 계시죠. 네, 그중에서 이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 돌아가시거나 죽거나 실종, 그다음에 없어지거나 찾을 수 없거나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국적법 기간을 충족한 성년의 외국인은 간이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태어난 어린 아이를 키우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국적법 기간을 충족한 성년의 외국인이 간이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 기화가 있는데요. 이 특별 기화로는 이제 국적을 회복한 자녀, 그리고 우수인재, 독립유공자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국적 회복의 자녀로는 먼저 귀화자, 국적 회복자의 자녀가 신청 요건이 될 수 있고, 다음 입양 당시 미성년이었던 양자, 그 다음에 어른이었던 양자는 간이 귀화를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 아직 어른이 아닌 어린아이였던 양자들은 특별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6월 13일 이전에 북의 혈통주의 하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법률 혼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도 특별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하여 아버지가 인지한 성년의 자녀도 특별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수인재, 독립유공자가 있는데요. 우수인재 제도란 무엇이냐면요. 과학, 그리고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익, 나라의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 국적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분들은 특별 귀화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여권이라고 나오는데 이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국적 또는 신분을 증명하는 국제 신분증으로 구청, 시청, 도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구청, 시청, 도청. 네. 그리고 이제 외교관이라고 있는데요. 외교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 그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 일들을 처리하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외교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국민의 기본 권리인데요. 먼저 국민의 기본 권리에는 기본권이라고 있어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권리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에는 5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사회권은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책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사회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권은 개인의 자유에 대해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자유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참정권은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하고, 참정권 중에 얘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투표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청구권은 국가에 대해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등권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평등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국민의 의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민은 4개의 의무가 있어요. 4대 의무. 4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교육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자녀에게 최소한 초등학교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입니다. 초등교육, 초등학교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 법률이 정하는 교육은 우리나라에는 의무 교육이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국방의 의무는요.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국방의 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을 해야 할 의무를 근로의 의무라고 해요. 일을 한다는 거. 네. 그리고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서 그걸로 또 우리 사회를 위해 이렇게 쓰면은 그게 또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니까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 6대 의무라고 있어요. 6대 의무에는 여기 위에 있던 4대 의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 4대 의무인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거기에다가 이제 2개가 추가되는 재산권 행사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 그리고 환경 보전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중 국민의 4대 의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국민의 4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면접으로는 국민의 4대 의무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또는 예를 들어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교육의 의무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주요 개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1번을 보시면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헌법에 대한 설명이 맞을까요? 네, 맞죠. 그리고 2번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을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헌법 관련 기관으로는 법대가 있다. 맞을까요? 아니죠. 법대가 아니고 법 관련 기관으로는 경찰서, 그리고 경찰청, 그리고 검찰청 등이 있죠. 네. 그리고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가 있다. 맞을까요? 네, 맞아요. 특별재판소는 바로 헌법재판소를 말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문제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죠. 그런데 이 주권을 바꾸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법 관련 기관으로는 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헷갈리도록 섞어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유심히 잘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2번, 보기의 내용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기를 보시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래요. 바로 앞에 1번에 나왔었죠. 정답은 1번 헌법재판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답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법원은 뭘까요?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죠. 네. 그리고 이제 사법부는 뭘까요? 사법부는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 이루는 말을 사법부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선거관리위원회는 뭘까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의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합의제 독립기관을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갈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네모를 살펴보면 기억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 전담 독립 국가기관이래요. 인권 전담 독립 국가기관은 뭐였죠? 인권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억은 국가 인권 위원회겠죠. 그리고 이제 니은은 국민의 고충 처리, 부패 방지, 행정 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중앙 행정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합의제 중앙 행정기관은 뭘까요?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검찰청은 뭘까요?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검사의 사무를 맡아보는 중앙행정기관을 검찰청이라고 하죠. 4번, 기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한국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아니죠. 귀하는 꼭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귀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국인이 되기 위한 과정은 아니에요. 2번,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을 말한다. 네, 이게 정답이죠. 그리고 3번,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일을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4번,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대한민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으며 오직 대한민국 국적만을 행사하겠다는 서약은 무엇일까요? 네, 외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적만을 행사하겠다는 서약은 바로 1번이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특별 귀화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 귀화의 조건으로는 먼저 1번, 우수인재 맞을까요? 네, 맞죠. 우수인재 또는 독립유공자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국적 회복의 자녀,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국 5년 이상 거주. 이거는 이제 한국 특별 귀화는 몇 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옳지 않은 정답이 아닌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갈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민의 권리 중 네모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권리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권리 뭘까요? 네, 바로 기본권이죠. 네, 오답을 한번 살펴보면 1번 자연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연권은 없어요. 그리고 2번 사회권. 사회권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보장책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유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네 번째 평등권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평등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국민의 4대 의무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민의 4대 의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교육의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가 있고, 근로의 의무가 있고, 세금의 의무가 아니라 납세의 의무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교육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1번을 살펴보면은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무를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국방의 의무를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국민이 자녀에게 최소한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무일까요? 바로 교육의 의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3번, 모든 국민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을 해야 할 의무는 무슨 의무일까요? 바로 근로의 의무죠. 그리고 네 번째,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할 의무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납세의 의무를 말하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갈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혁은 국민이 직접 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래요. 직접 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뭘까요?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참정권이 되겠죠. 그리고 니은은 국가에 대해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래요. 요구를 할 수 있대요. 이것은 바로 청구권이죠. 그리고 디귿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래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평등. 이것은 바로 평등권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은 참정권, 니은은 청구권, 디귿은 평등권이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